네, 네, 지금까지 이제 사전조사서에 대한 걸 했고, 이제 개별 면접, 개별 질문인데요. 개별 질문의 것들은 이제 구두로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구두로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사전조사서에 있는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 부분이 많고, 사전조사서보다 좀 쉽고 구두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구두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지 말고 그 상대가 원하는 물어본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별 질문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하면은 이건 제가 강의의 필요성이 좀 적은 것 같아요. 1번 보세요. 빠르게 하면은 주변에서 말하는 본인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기서 한 단어로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한 단어로 저는 별명이 무엇입니다. 결론 저는 주로 저의 주 별명은 무엇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랄까 저는 남양주의 왕언니라고 합니다. 해서 본인의 어떤 성격을 한 번에 탁 얘기할 수 있는 거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결론, 그 다음에 이유, 여기는 근거라고 그랬는데 이유, 그래서 왕언니인 이유, 주로 어떻게 활동하고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고 그렇습니다. 강조에서는 어떻게 강조에서는 저희 공직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다 나의 성격을 하면 좋겠습니다. 통과. 2번 자신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다 결론 먼저 얘기하고 이유, 사례, 결론.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서 한 거 있잖아요. 결론, 이유, 사례, 결론. 결론, 이유, 사례, 결론. 아니면 시간이 없을 때는 사례 빼고 결론, 이유, 결론. 마지막 결론에서는 결론, 이유, 결론. 마지막 결론에서는 공직에서의 활용한 얘기를 좀 좋겠어요. 꿈, 공직하고 연결해서 결론, 이유, 내지는 강조에서는 공직에서 활용. 좋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 통과. 4번 보세요. 자신의 전공을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전공. 그럼 결론 어떻게 돼요? 결론은 전공은 무엇이다. 저의 전공은 무엇입니다. 또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이유 내지는 어떻게 활용이죠. 활용은 전공 분야 활용을 어떻게 첫째, 둘째, 셋째 아니면 첫째, 둘째 아니면은 해서 빅데이터 분석, 도시환경 변화, 정책 수립 여기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시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할지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마지막 강조는 공직에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공직에서 나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5번 통과. 6번. 이거 6번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 딴 거 있잖아요. 결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별 면접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결론, 이유, 사례 결론이나 결론, 이유, 결론 강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를 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은 틀을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거기 때문에 7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사전조사서에 했던 거죠. 사전조사서에서 보면 그 사회생활에서 길러진 업무 역량은 무엇이다. 갈등 조정과 협업이다. 그래서 또 근거 제시, 근거 제시가 뭐예요? 이유잖아요. 이유. 갈등 조정은 어떠한 상황에서 그 갈등 조정하는 힘이 키웠다. 그 다음에 협업 능력은 주로 어떠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공직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의지나 비전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고 8번도 통과, 장단점 다 했던 거죠. 9번도 장점 다 10번도 사전조사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11번도 고민이 뭐예요? 고민이 똑같이 스트레스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인생의 롤모델도 어떻게 돼요? 가급적이면 12번 롤모델도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왜 공직에 들어가게 됐는가 연결해가지고 아버지도 좋고 뭐 등등 어떤 선생님도 좋습니다. 13번 볼까요? 13번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한번 읽어보세요. 좌우명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좌우명, 자신의 신념과 가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이공산 내지는 상선약수 아니면은 뭐 한자도 좋고 아니면은 격언도 좋습니다. 격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본론에서는 뭐예요? 이유, 그것을 어떻게 나는 실천했다. 왜 어떻게 실천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이나 공직에서의 활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우면서도 해보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써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제에서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시간에는 좀 빠르게 나가는데 하나하나 다 써보셔야 돼요. 나머지 합격, 그 다음에 리더십, 팔로우십 통과. 18번 볼까요? 본인의 부족한 역량, 장점, 단점 있는데 만약에 장점, 단점 했잖아요. 단점하고 연결되는 건데 부족한 역량은 무엇이다? 결론. 무조건 결론부터 얘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결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부족한 역량이나 단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극복해야 되지. 극복.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체계적인 기초적인 훈련, 많은 경험, 그 다음에 논리력 어떻게 키웠는지 극복 과정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써보셔야 됩니다. 19시 멘탈에 대한 거, 마인드 컨트롤, 본인의 습관 이런 것들 뭐 크게 제가 이런 것들을 강의하기에는 조금 더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라서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된다. 구조, 결론, 이유, 사례, 결론에 대한 첫 시간에 했던 구조를 여기다 입혀서 정리하는 연습, 본인의 것으로 구조에 따라서 집어넣어 보세요. 구조에 따라서 친해지는 방법, 친구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뭐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봐, 동물에 비유해봐라 뭐 다 통과합니다. 통과. 203페이지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속도를 좀 빨리 합니다만. 네, 6대 의무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 6대 의무 외우셔야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다? 청렴이다 하면은 거기서 첫째는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 아까 했던 거지. 이것은 어디 측면이에요? 개인적 측면. 둘째는 국가 경쟁력 직결, 이것은 뭐예요? 국가적 측면. 셋째는 업무의 공정성과 직결, 이것은 뭐예요? 조직적 측면이죠. 순서를 바꾸면은 개인, 조직, 국가로 연결돼서 했던 것들입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본인의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업무의 공정성, 조직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직결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통과하면 2번 같은 경우에도 가장 필요하던, 아까 했던 공직관에 대해서 아까 했었죠?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세 가지에서 9가지를 여러분들이 읽고 한번 숙지하셔야 된다. 9가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에서 9가지 있는 내용들 했던 거라서 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강의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세, 민원인 자세. 그 다음에 207페이지 봐보세요. 4번. 민원인에 대한 가장 필요한 역량. 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민원사무 처리의 4대 원칙을 외우셔야 됐죠? 이것도 한 것 같은데, 신속, 공정, 친절, 적법, 민원사무 처리의 4대 원칙을 알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나는 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합법성, 공익성, 내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친절, 아니면은 민원사무 처리 원칙을 그냥 3가지. 공익성, 적법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거 네 가지, 필요하면 신속까지 네 가지 원칙을 꼭 암기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칙에. 그 다음에 5번은 조금 전에 했었죠? 지난 시간에 김영란법. 이 중에서 올해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해충돌에서 세 가지, 이해충돌에서, 뭐예요?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채용, 내지는 계약, 그 다음에 그 공익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그 어떤 그 공익상 비밀을 가지고 사적 이용 금지, 이런 것들 아셔야 된다. 아까 좀 전에 했던 내용이고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의할 만한 내용들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조금 넘겨서 8번 같은 거 볼까요? 목민심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목민심서에서 여러분들이 율기육조의 6가지 항목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6가지 항목을 율기육조에서 직궁, 청심, 재가, 병객, 절용, 낚시 6가지 항목을 외워두셔가지고 지금 광주에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을 외워두셔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가치관으로 6가지 항목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9번을 보시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9번. 네. 9번에 대해서도 엄청 잘 나오는 건데요. 이건 높이기 위한 노력. 여기서는 이건 제도에 대한 거죠. 정책에 대한 거죠. 첫날 만났을 때 제가 정책에 대해서 한 6, 7가지를 막 말씀드렸어요. 저 뭐였어요?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 그 기반과 관련돼서 제도, 시설, 인력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첫날 만났을 때 제가 띄우면서 했던 것들 기억납니다. 기반에서 제도, 인력,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 인식에 대해서 인식이나 홍보에 대한 거죠. 인식과 홍보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대한 거, 시스템에 대한 거. 맨 마지막 또 어떤 이런 게 있었죠. 또 하나는 협력에 대한 거 있어요. 협력. 이런 걸 가지고 그 중에 3가지를 뽑으라고 그랬죠? 3가지. 제도 개선, 인식 개선, 시스템 개선 3가지, 그 중에 3가지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책에다가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 인식 개선. 됐습니다. 나머지는 10번 통과, 헌법조항. 이거는 잘 안 나오는, 헌법조항은 잘 안 나오는. 12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2번은. 한 번은 이건 꼭 읽어보셔야 되고 정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12번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적극행정 면책, 적극행정. 그 적극행정에서 발생하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그 처벌을 면제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죠. 취지 참고. 긍정, 부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는 뭐예요?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은 신속한 업무 처리,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령이 사회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기술 발전이 생기고 또 사회현상이 바뀌고 있는데 법령은 천천히 바뀌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응할 수 있고, 세 번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신속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어떤 사회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건 뭐예요? 적극행정 여부에다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에 근거가 모호해서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 포장되고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리 공무원이 이제 이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 예시 두 번째는요, 요건을 보셔야 돼요. 요건. 공타투. 제가 어저께 개인적으로 혼자 본 영화 중에 타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나오네요. 타투.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공익성 면책되려면 공익적으로 타당하고 투명하게 해야만 면책 가능하다.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다투. 세 가지의 세부적인 항목은 모르셔도 됩니다.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요건을 갖췄을 때 면책이 가능하다. 면책 제외 대상은 모르셔도 되고. 됐습니다. 이렇게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요건이 어떻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어떻다. 그래서 그러면은 답변 3번에서는요. 적극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극행정을 극복하고 적극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219페이지. 법령을 정비해야 돼요. 법령을 정비하는데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 건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령 해석 원칙, 법령 해석의 기준과 원칙을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이 불안하지 않게 법령 해석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줘야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불안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기준과 원칙을 만드는 거, 법령 정비. 의무 부과 금지는 이거는 아닙니다. 참고고. 세 번째,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적으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어떤 표창도 주고 우대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면은 원칙과 기준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적극행정이 더 확대된다는 거.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그런 요건, 아니 개념, 장단점, 내지는 요건, 내지는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13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고 써보셔도 좋고요. 읽어보셔도 좋고. 동료의 허위보고 사실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정행위도 있습니다. 동료의 부정행위나 허위보고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습관. 결론 먼저 얘기. 동료가 직접 해결하도록 하고 안 되면은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결론. 우선 결론부터 동료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예요? 동료가 허위 보고의 내용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소명했을 때 훨씬 더 일이 빨리 해결될 거라고 본다. 또 두 번째 해가지고 향후에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허위 보고 사실을 말씀드려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로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시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루로 막으면 안 된다라고 속담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동료의 부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어떤 회계 부정도 마찬가지고, 내지는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초과 근무 같은 거를 허위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정 사실을 동료에게 얘기해서 스스로 자수해서 그런 것들을 반환하도록 하겠다. 부정수급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동료가 스스로 교정하는 방법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참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편히 봐주고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대가 수수 저기 됐다.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동료의 편의 같은 내용입니다. 부정사실을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5번은 동료의 부정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16번은 아까 했던 조금 음주운전으로 공무원만 왜 가중되는가, 16번 같은 경우에는 왜 가중되는가에 대해서 아까 사전조사서에서 나왔던 게 똑같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전조사서와 개별면접이 따로 놀지 않는다. 16번 사전조사서에서 나왔던 것들이 개별면접에 또 나오잖아요. 사전조사서와 개별면접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다 연결되어 있고, 개별면접은 개인신상에 대한 게 조금 더 많은 경우이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죠. 사전조사서에서. 그 다음에 안 했던 것 중에 18번 볼까요? 18번. 징계의 종류인데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중징계가 4개, 경징계가 이제 2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문경고는 징계에 속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불문경고는? 불문경고는 징계에 속한, 여러분들 불문경고 받는 경우가 여러분들 아마 조직에 들어가시면 불문경고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불문경고가. 그런데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고 견책 처분, 징계 처분 중에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인데, 받을 상황인데 표창 경적이 있다라든가 했을 때 감경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로 가는 거죠. 불문경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뭐 그 일정 기간 포상이나 승진이 안 된다든가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징계, 중징계는 아셔야 된다. 6가지. 파면의 힘, 강등, 정직, 간본, 견책 있습니다. 나머지 19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강의의 필요성, 반바지 입는 거.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에피소드랄까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 이제 세종시에 강의하러 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세종시, 아니 중앙부처에 몰려 있잖아요. 세종시. 가끔 강의를 하거나 세종시의 뭐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세종시 아니면 중앙부처 등등 강의하러 가면은 세종시에 내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양복을 다 빼입고 정말 단정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세종시에서 딱 내렸을 때, 여러분들 혹시 세종시에서 KTX를 타고 내리거나 하면은 다 양복을 입고 다 단정하게 오셔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확실히 공무원들이라 다른 것 같다, 복장이.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종시가 아니라 어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딱 만나서 강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다 이제 평일날 일과 끝나고 이제 배우러 오거든요. 끝나고 나서 배우러 오는데 저녁 때 그러면은 다 보면 반바지를 입고 와서 여름에. 근데 왜 언제 옷을 갈아입었냐? 내가 물어봐요. 언제 옷을 갈아입었냐? 그러면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냥 반바지 입고 편하게 근무를 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내가 아침이나 낮에 올 때 보면은 여기 내린 사람들 다 양복 입던데 깔끔하던데 그럼 그건 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다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민원인들은 양복을 입고 오고 공무원들은 편하게 입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걸 보고 이게 그래, 상황이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여기 설명이 돼 있고 있습니다. 공정과 공평. 여기서는 개인적인 거라서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거 뭐 다 참고사항이고, 제가 여기는 뭐 강의의 필요성이 조금 더 떨어져서 25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24번은 했던 거고 25번. 수해 지역에 가는 거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가야 한다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강원도에서 수해 지역에 가가지고 그 공무원이 피해를 봤습니다. 공무직으로 들어오신 분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러 했죠. 결론부터 가겠다 안 가겠다. 결론 가겠다 안 가겠다. 네, 적극적으로 제가 나서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하고 반대로 얘기해 주셔야죠.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수해 지역에 있는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서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수해 지역에 갈 때 안전운전하고 수해 지역 사람들의 어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해야 되는 이유 내지는 가서 뭘 해야 할 것인지 단계별로 어떤 단계별로 한다면 여기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가서 어떤 걸 하겠다. 가서 예를 들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조조치, 구조요청, 다음에 재산피해가 아울러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연결해서 또 재산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 최우선적으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래서 어떤 맨 마지막으로 강조라고 하면 강조 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의 자세. 공무원은 어떤 자세? 민원인과 아니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가진 다시 하면 결론 내지는 행동 마지막으로 결론이나 강조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 나머지는 방향. 그 다음에 경험형 문제가 좀 남았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거는